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우입니다. 근로시간을 주 쉬운 2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동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민의 삶에도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까지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어떤 대책이 또 필요한지 5년 만에 법안 타결을 이끌어낸 주역들을 직접 모시고 이 시간 토론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주당 최대 68시간이던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노동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장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워라밸 시대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저녁과 휴식이 있는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차별 없는 빨간 날이 우리 사회에 널리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나누어서 신규 고용 창출과 악화 일로에 있는 청년 실업 감소 등 노동계와 재계는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고 5년 만에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최대 난제였던 휴일 근로수당 할증률은 현행 150%를 유지하는 한편 공무원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 제도는 민간으로 확대되고 특례 업종은 대폭 축소됩니다. 한편 추가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의 이중고를 떠안게 된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대 개막, 우리 사회에 불게 될 변화의 바람과 연착륙을 위한 남은 과제에 대해 토론 당당에서 집중 점검해봅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자유한국당 이미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미자입니다. 바른미래당 김삼하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삼아입니다. 예, 5년 만에 흔히 쾌거라고 얘기합니다. 19대 때부터 이게 추진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예, 협상 타결의 3당 간사 주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협상이라고 하면은 원했던 바를 가지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도록 주고받는 건데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쪽 입장이 가장 많이 관철된 것 같습니까? 야, 어느 쪽 입장이 가장 많이 관철되느냐. 모두 다 승자였던. 모두 다 승자였다. 네, 모두 다 승자였던 결과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끝이 나고 난 뒤에 물론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상대방의 각 당의 입장을 또 듣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고요. 마찬가지로 노, 사 양측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정작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이러거나 저러거나 양쪽으로부터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그것으로 보면 모두 다 결국은 승자인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있어서 조금씩은 부족하지만 다 그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노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인정해주고 가시는 그런 게 있어서 다 아마 모두가 승자인 결과물이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한정희 의원께서는 네. 모두가 승자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정당의 입장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노사 간의 입장 차이, 또 노사 내부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인데요. 어떤 입장이 좀 반영됐고 앞으로 어느 입장 아쉬운 부분을 조금 더 챙겨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한정혜 간사님께서 또 모두가 승리했고 모두가 승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실리를 챙겼고 어디가 양보를 했다 이런 건 좀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고 일단 협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신뢰. 어느 한쪽이 윈, 어느 한쪽은 패 이렇게 하게 되면 나 다음에 협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노동 소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양쪽 노사 간에 그다음 정당 간에 그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소위위원장 역할이 컸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럼 위대한 지도자. 하여튼 그래서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노동자 측 편을 좀 많이 드는 편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기업가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가 쪽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네. 중소기업 중앙회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살고 있는 안산이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세합당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또 노동자 그다음에 외식업 조합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들 현장에 가서 많이 듣고 많이 경청하고 그리고 나서 양쪽에 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당 간사 간에 1차적으로 합의를 했던 분들이 무산되고 극적으로 이제 타결이 됐는데 네. 양쪽 다 뭐 노측도 그렇고 사측도 그렇고 이게 막 서로 막 부당하다고 하기는 좀 약간 애매하고 이렇게 보면 또 보완해야 될 것들은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잘된 협상이 아닌가 이렇게 자부합니다. 예, 뭐 잘된 협상이었다. 특히 소위위원장의 신뢰가 컸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네, 김삼호 의원님. 네, 앞에서 두 의원님들께서, 두 간사님들께서 말씀을 다 해주시긴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논의가 2013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어 왔겠습니까? 국회에서도. 저희 예. 20대 국회에 와서도 사실 작년 2월부터 이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한 10여 차례는 한 것 같죠? 상당히 오랜 시간 논의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노사 양쪽 그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각자의 입장을 또 주장하는 뭐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죠. 국회를 방문해서도 하기도 하고 또 뭐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1월쯤에 사실 저희가 그 3당 간사들 사이에서 그 잠정적인 예. 일부 합의안이 나온 상태였고 그때 이제 일부 이제 여당 의원님들이 반발로 그때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사실 조금 이제 그 소모적인 상태로 좀 들어갔다가 이번에 2월이 되면서 다시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한번 통과를 시켜보자는 의지가 저희 새 간사뿐만 아니라 그 우리 소위 의원님들한테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을 새우면서 같이 좀 토론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그 산을 예. 넘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또 협치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예. 뭐 어느 쪽이 뭐 그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없죠. 어떤 결과물이든지 협상의 결과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고 또 그 타협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뭐 정부 정책하고 관련된 정책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아주 환영하는 쪽 여당이 환영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보니까 야당에서도 아주 만족스러워한 현 단계에서는 뭐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게 그 환노위 문턱을 넘었던 때가 마침 김영철 방남 그 시기였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고 5년 동안 끌었다가 지금 새벽 3시를 지나서 밤샘 논의다고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아주 주목을 받았을 것인데 상대적으로 조금 덜 알려졌어요.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됐을 이슈죠. 건데. 예, 이미자 의원님. 큰 이슈죠. 새벽 진짜 3시 넘어서까지 모든 하시고. 우리 노동자뿐만 아니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워서 지금 바라봤던 법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고 또 앞으로의 어떤 노동계나 아니면 기업하시는 분들에서 노동 시간 관련돼 갖고는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국내적인 문제로 또 안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묻혀진 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잠시 묻혀졌다고 해서 이 부분이 뭐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두고두고 또 해자가 되고 두고두고 얘기가 되겠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또 보완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또 국민적인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그 부분이 좀 묻혀졌다고 해서 섭섭한 건 네. 아니고 오히려 더 두려울 뿐입니다. 여당 간사로서 당시 합의에 성공했던 결정적인 비결 하나만 꼽아 주신다면.
하나만 꼽는다라고 하면 뭐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세 분 간사가 간사의 다 역할. 예. 여성분인 게 좀 주요했던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 가능한 많이 듣고 그리고 어쨌든 합의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간사들 간의 신뢰가 돈독했었던 것이 합의의 가장 큰 기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삼호 의원께서는. 저도 한정혜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작년에 잠정적으로 1차 합의를 네. 이루었던 것처럼 서로 그 이후에도 수시로 만나서 의견 교환을 해왔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의 리더십이 발휘됐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네.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제 근로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무르익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는 저는 이제 바른미래당의 간사로서 다당제의 그 협치의 결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간사님들 사이에서 제가 적절하게 또 의견 조정도 하고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뭐 3당 자랑도 한번 들어주고 그냥 넘어가죠. 예, 예. 하나씩 좀 짚어보면은요. 지금 시행 시기 관련해서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네. 두고 있죠. 지금 300인 이상은 올 7월부터 돼 있고 그다음에 300인 미만 50인 이상은 2020년 1월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5인 이상 50인 미만 2021년 7월 1일이니까 딱 3년 남았네요. 네, 3년. 그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정규 근로 시간 하루 8시간이면 주 5일하면 40시간에다가 12시간 추가까지 포함해서 52시간 제한하는 거죠. 한정희 의원님. 네. 이게 일은 계속 많아질 것인데 뭐 이렇게 돼서 사람을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했는데. 사람을 못 뽑으면 어떻게 하냐. 사람을 좀 뽑아달라고 하는 글쎄, 것도 이 그렇죠. 법의 가장 큰 쟁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채용해서 이미 우리의 직원인 사람들을 더 이렇게 짜내듯이 해서 일을 시켜서 기본적으로는 할 것이 지금 있는 아니라, 시간에서 네. 쉬운 2시간 이상을 하면은 위법이 되는 거죠. 이제는 위법이 됩니다. 어허. 말씀하신 것처럼 8시간씩 해서 주 40시간 그리고 노사가 합의를 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은 12시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죠. 즉 네. 다시 말해서 일주 7일 동안 최장의 노동 시간은 52시간으로 정리가 된 것이고요. 그것이 노사가 합의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러면 52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하자라고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네. 불법이 되고 그것이 발견이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뭐 인턴 사원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인턴, 비정규직 할 거 없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와 관련된 조건들을 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이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을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처해 있는 위치에 관계없이 다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김삼호 의원님, 네. 우리나라 그동안에 보면 뭐 야근이란 말이 계속돼 있고 노래에도 많이 나와 있고 할 정도로 또 세계 중에서 노동 시간이 긴 나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네. 이번에 취지를 두 개로 압축한다면은 하나는 조금 뭔가 삶의 질, 저녁 있는 네. 삶 뭐 네. 이런 건 네.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자리 공유 아니겠습니까? 네. 삶의 질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68시간이 예.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겠죠. 지금까지는 사실은 월화수목 금금금 하는 그 장시간에 근로를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월화수목 금까지 일하고 주말은 쉴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삶의 질의 향상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또 아울러서 근로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그만큼의 시간에 대해서는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오히려 거꾸로 일자리의 감소를 올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일과 삶, 생활의 균형, 요새 워라밸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는 아직 않는데 예. 특히 국회의원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선진적으로 쓰려고 하나 많이 쓰던 것 같은데 임자 의원님 이렇게 아니, 근로시간 줄여가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면은 좋겠는데 네. 근로시간 줄면서 혹시 월급도 같이 줄고 이래서 좀 빡빡해지면은 어떨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제 사회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보다도 우선 먼저 이제 한정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오해가 있을까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좀 바로 잡고자 한다면은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4명 이하 상시 예, 근로자 지금 대상이 아니죠. 4명 이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 50조가 대상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턴이라든지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데는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5명 미만인 데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 아, 인턴의 경우는 만약에 적용 대상 사업장에 인턴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제 되고 안 되는 분들이 아니,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을 전제로 하고 네, 있습니다. 하고 이번에 있는데. 규모별로 그러니까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5인 이상인 것이죠. 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인턴의 경우에 제가 적용되느냐 말이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5인 일단은 이상은. 그래서 네. 5인 이상일 때는 해당이 되지만 예.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그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좀 바로 잡고 넘어가자고 예. 드릴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게 적용 대상이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이기 5인 때문에 이상. 당연히 5인 이상은 다른 다 정황도 되고. 그 기준을 넣고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예, 4명 이하는 또 거기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또 상세하게 봤을 때 다른 정황도 있군요. 예, 예. 참조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질이 높이는 동시에 그 월급이 그것까지 역시 빡빡해지지 않겠느냐. 올르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임금 그대로 오르는 건 좀 바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만 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근로시간이 단축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급여가 여러 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시간급이 있고 월급이 있고 주급이 있는데 예. 월급을 중심으로 해서 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은 이제 제조업 근로자라든가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시간급으로 급여를 받다 보니까 그 분들은 금액이 탁 단축이 되는 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사실 또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일자리 공유가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전기, 가스, 전기, 수도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굉장히 높아요. 600만 원 이상 정도 돼요, 월. 그러나 이제 서비스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숙박업, 음식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급여가 낮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또 보완을 해주고 여기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근로장려세제라든가 EITC를 보완해서 다시 지원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 다시 추후에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다른 오히려 열악한 사업장에 파장을 미쳐서 뭔가 사각지대에 있는 쪽은 더 안 좋아지지 않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오르신 지적이신데요.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우리가 좀 면밀히 좀 들여다보고 그런 분을 또 잘 챙겨야 되는 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예. 또 하나 그동안의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른바 그 할증률 관련 얘기였는데요. 일단 휴일 근로수당 할증률은 150%를 유지하기로 지금 한 거죠? 예, 그 내용 현행을 좀 설명해 유지하기로 주시죠. 했습니다. 현행을 유지하기로 한 것인데 이게 이제 노동계의 반대가 가장 심했던 사안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휴일 근로이면서 연장 근로인데 왜 중복해서 할증해주지 않느냐는 건데 저희가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면 주당 52시간으로 한정이 된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하루 있는 주휴일에 나와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실제로, 예, 실제로. 그래서 예. 결국은 그것은 이제 어찌 보면은 별로 나타나지 않을 상황에 대한 미래의 소득에 대한 가능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그 바램 이런 것들이 투영된 것이라고 보고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이번에 공휴일 전면 유급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노동자 전체의 삶의 질이나 소득 수준을 일정 부분 올려주는 방식을 택해서 예. 뭐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 휴일 근로수당으로 했지만은 네, 시간에 따라 8시간 넘으면 200%를 네, 적용하는 그거는 거죠. 그렇게 예컨대 됩니다. 10시간 했다라면은 8시간까지는 150%. 150%가 되고 8시간이 넘는 나머지 2시간은 200% 할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네. 과거에 만약에 시간당 10,000원에 기준으로 한다면은 8시간까지는 15,000원씩 하는 그렇죠. 거고 나머지 2시간은 2만 2만 원씩 원이 적용하는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네. 되겠네요. 임자 의원님, 네. 특히 이러다 보면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일상적인 근로수당 기본급보다는 다른 쪽에 붙는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과 근로라든가 예, 휴일 예. 근로 이런 게 많았는데 예, 예. 이렇게 이게 정비가 되면 그쪽에 타격이 좀 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뭐 기존에 받던 수당은 각종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지요. 근데 수당은
뭐 그대로 있다라고 봐지고 이제 연장 근로하고 특권 관련돼 갖고는 타격이 있지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그 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제가 민간기업 제조업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 송년회 때 한번 가서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일일식품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유통기간이 짧다 보니까 휴일 근무를 좀 해요, 왕왕.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임금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셔야 했더니 90%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법안 최종 결정 과정에서 현장하고 계속 소통하셨네요. 계속 그러니까. 했습니다. 예. 근데 90%가 임금 감소되는 데 대한 어떤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러겠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요. 이번에 가갖고 2월 달에 우리가 통과시키고 2월 28일 통과시키고 나서 3월 7일 날 이제 마침 회사에 또 정기총회에서 한번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로시간 단축 부분이 저녁에 있는 삶을 주자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통과를 시켰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임금이 감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제는 임금을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생산성이 따라줘야 된다. 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해서 회사는 무조건 임금을 그냥 깎으려 하지 말고 예. 서로 머리 맞대서 적정 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데에는 서로 노사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야 된다. 예.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죠. 예. 아까 그 중복 할증 관련해 가지고는 그 전에 150% 유지하는 걸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대법 계류된 게 있다면서요, 김사모님. 네네네. 그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1월 달에 아마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서 거기서 공개 변론까지 네. 있었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150으로 할 것인지 200으로 할 것인지 그 사건이 상당히 열몇 건이 있는데 네. 이제 많은 판결은 200으로 200%를 인정한 판결이 있고 일부는 또 150%를 인정한 현재 판결이 있고 해서 법안의 네. 내용하고 혹시 좀 엇갈리게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되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 시행 시기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네. 이미 소송 중인 것은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될 기존 것입니다. 사안에 대해서만 해석의 문제군요. 그러니까 네네네. 네. 기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네네. 네. 법안 자체는 영향을 안 미치는 네. 거군요. 네. 그러니까요. 한정희님 아까 이제 그 동안에는 휴무 관련해서 모두 이제 돈을 주게끔 바람직하다 했었는데 그 동안에는 주로 공공기관 정도가 휴일날 근무에 대해서 유급이었던가요?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이요? 이제 법정 공휴일이 1년에 보면 법정 공휴일이 뭐 국경일 이렇게 해서 한 15개 정도 됩니다. 15개. 15개 정도 되는데 이게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을 받는 곳이 관공서, 공공기관, 학교,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뭐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사가 협약을 통해서 하거나 그게 아니면 아예 취업 규칙을 통해서 노사 자치 협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은 노사의 결정에 따라서 그것이 휴일일 수 있고 네.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휴일을 연차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연차에서 차감해서 써라라고 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공 부분과 비공공 부분의 휴일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유급 휴일을 보장받고 있고 하나는 보장을 못 받거나 아니면 본인 연차에서 차감해야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하면서 같이 해서 이제는 민간 공공기관 할 거 없이 공히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제 정당에서 모두 다 해당 법안을 내놨던 것이 아하, 있고요. 예. 저는 뭐 19대부터 해서 계속 법안을 냈습니다만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저희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걸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당이 이걸 받았습니다. 네. 맞다. 우리도 이말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 논의를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그것이 급물살을 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어찌 보면 앞으로는 향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임금의 격차 이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휴일의 양극화 부분은 네. 적정하게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근로조건 봅니다. 관련해서 주말 휴일하고요. 네네. 공휴일하고 어떤 조건의 차이가 있죠? 같이 됩니다. 휴일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역시 만약에 휴일은 유급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100% 급여가 보장이 되는데 만약에 그날 나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할증을 해서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150% 할증을 해서 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공기관 관련해서 차별적이었던 것은 공휴일에 한정해서 차별적이었다가 이번 해소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잠깐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이게 좀 논의가 어려웠던 서로 이해관계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특히 이제 기업의 경우에 부담이 굉장히 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특히 이제 노동조합들과 협상해서 과연 노조가 근로시간 줄이는 만큼 봉급 월급들을 줄이는 게 가능하겠느냐 논란이 있어 불가피하게 기업들의 부담이 늘 거다라는 것인데 이거 부분을 어떻게 예측하고 또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려운 부분 어떻게 설득하셨는지요? 이미자 의원님. 지금 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이제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예. 하나는 인력을 갖다가 좀 충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현장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뿌리 산업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은 구하려도 사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뿌리 산업에서 파견법을 갖다가 좀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람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한다 하더라도 임금의 또 비용이 인건비 부담이 이제 또 확 올라가니까 이번 뭐 개정에 따라 예.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뭐 기업 추가 부담이 연간 12조 뭐 이런 네. 뭐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 중소기업 중앙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을 한 28만 6천 명 정도를 갖다가 보충을 해야 된대요. 예. 그래서 28만 6천 명 정도 보충을 하려고 보충의 의미도 있겠고 예, 예.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일자리 공유가 되겠고 그러겠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12조 정도가 비용이 이제 증가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뭐 각종 이제 선진국 지원이라는 것은 정부 재정에 충당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언제까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금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EITC 근로장려세제 이런 걸 보완해서 좀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정부가 무작정 지원하는 건 전 반대합니다. 예. 김상호 의원님. 네. 지금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뭐 맞죠. 예.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서 또 추가로 고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수지가 또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기업 규모별로 연착륙을 위해서 시행 시기를 달리 한 것은 이제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제 30인 미만 그 소규모 영세한 그 기업의 경우에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2021년 7월 이후에도 1년 6개월 동안 2022년 12월 말까지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사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어려운 쪽은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아까 이미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는 언제까지나 계속 그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시간은 이제는 52시간으로 정착이 된 이후에 기업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정부의 재정 지원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재정 지원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기업들도 스스로 그 일터 혁신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도 좀 늘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조금만 더 붙이면 저희 뭐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근로시간 단축 이 제도가 정착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됐을 때 가장 문제 삼았던 게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였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2조 예, 조금 예. 넘게 든다라고 하는 건데 한국경제연구원이 정경련의과 관련돼 있는 물론 연구기관으로서 그렇죠. 예, 그간의 뭐 정경련의 행태를 바라보시면 국민들께서 이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정말로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확 단축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그대로의 시스템 가운데서 사람을 채용했을 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12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노동시간이 단축된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의 감소 부분이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한쪽은 생산성의 향상을 어떤 방식이든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진 중소기업 벤처부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의 지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12조가 아니라 한 5조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런 부수적인 방식을 통해서 공장의 자동화라든지 공장의 생산성을 올리게 하기 위한 방식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10조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일자리를 조금 더 나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노동자 한 명 한 명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켜서 장시간 노동이 생산성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료는 이미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뭐 때문에 약간 이견 있나 본데 짧게 예. 듣고 나가겠습니다. 아니 5조가 증가하든 비용이 12조가 증가하든 어쨌든 기업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네. 예. 뭐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일자리 창출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노동 시간이 4분의 1이 준다면 4분의 1만큼 또 이제 인력이 충원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게 기업들이 기계적으로 그만큼 채용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는 일자리를 조금 더 줄이고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는 방향이 될 수 있겠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 사모님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예. 그 근로시간 단축된 만큼 예측되는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근로자들의 급여도 줄지 않고 그러면 사실은 금상첨화겠지요. 근데 뭐 그래서 사실은 노동계에서의 요구와 그냥 경영계에서의 요구가 서로 이제 엇갈리는 것이고 경영계에서는 이제는 일자리도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또 경영 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뭐 문 닫는 기업도 생길 것이다. 이런 약간 비관적인 또 요구 주장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사실은 우리 근로자들도 급여가 조금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임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내를 할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와 관련해서 또 정부도 일부 지원 대책은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의 지원 대책에 언제까지 우리가 매달려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업 입장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그 혁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임금도 줄지 않고 또 그만큼 생산성도 향상되고 예. 그래서 기업도 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네, 이미자 의원. 예, 좀 덧붙여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독자적으로 완제품을 생산해내는 기업은 본인들이 사람을 갖다가 더 채용하지 않고 그냥 생산량을 줄이거나 매출을 줄여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하청 간의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납기일에 납품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이럴 때 이제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거죠. 그 인원을 구하려고 해서 인원을 못 구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 납기에 대해서 납기 날짜에 못 맞춰서 페널티를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럼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좀 늘리려고 한다면 스페이스나 이런 게 안 따라주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근로시간 단축은 이미 이제 뭐 법적으로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국회에서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거는 지원해주고, 김사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혁신 일터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해주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지원해주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국회에서도 또 논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네, 한정희 의원도 조금 듣겠습니다. 아니 두 분 그 의견 말씀 주신 것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하 동문입니까? 네, 거의 뭐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처한 것도 사실인데, 중소기업에 왜 가지 않으려고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장시간 노동에 휴일도 없고 한 것 때문에 청년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중소기업에도 매력적인 일터로 만들어지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런저런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효과 또 무엇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지 얘기됐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관여가 돼 있는 것이 바로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여기서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저희가 나서서 거리 나가 들어봤습니다. 같이 화면 같이 보시고요. 토론 이어나가도록 하죠.
시간 활동을 통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야근이 많은 회사들 보면 대부분 이제 낮에는 그렇게 일에 집중 못하고 그냥 이제 이 시간대 야근 뭐 긴 시간 가지고 일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차라리 시간이 딱 정해지고 그 시간대에 딱 집중해서 하면 쉴 때 쉬고 그러면 당연히 능률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삶의 질을 뭐 향상할 수도 있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가 자기 어떤 거를 개발할 수 있는. 저희는 좀 일반 업종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음식점이라는 곳은 하루에 뭐 10시간, 12시간 보통 근무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운영 시간도 줄어들 거고 음식점이 선유국처럼 이제 극과 극이 되겠죠. 이제 대형화가 되든지 아니면 1인 점포가 되든지. 수당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들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 일을 조금 하고 내가 생활에 흡족할 수 있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한 3개월 이상 잔업이 없으면 사람들이 벌써 불만이 터져요. 근로 시간을 이렇게 확 줄인다면은 아마 그거 원치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무 시간을 단축할 경우에 이제 그 업무에 한 명 더 투입해서 일을 나눈다든지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서로 업무가 좀 더 분화되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자리 상수가 정말 직결되는지 그걸 먼저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만약 실효성이 있다면 조금 그걸 줄여서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맞는데 그 시간 줄인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시간이 뭐 이게 단축됨으로 인해서 그 시간만큼 누군가가 또 채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구조적으로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맞춤 서비스로. 저희 솔직히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사람을 더 뽑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어나가고 복지 효과를 더 많이 준다거나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다른 부분에서 어떤 보완을 좀 챙겨주면은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 좀 나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보셨지만은 뭐 그동안의 대부분의 시민들의 인터뷰가 그러는데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절실하고 진지하게들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내용 계속 이제 다뤄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또 시간도 제약이 되겠고요. 김사무 의원님, 예. 그 업종의 특성상 이렇게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 있죠. 그래서 예외로 했던 특례업종. 그런데 이번에 법 개정에 특례업종을 대폭 좀 줄였다고 합니다.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 원래 특례 업종으로 26개 업종이 있었습니다. 기존에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서 2015년 9월 15일 날 이 노사정 합의안에서 26개를 10개로 줄이는 그런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저희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지난번 법안 소위에서 10개로 줄이자 하는 줄이는 부분에 과정에서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주로 적용이 됐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근로 시간에 연장 근로가 많거나 실제로 거기에 종사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연장 근로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그런 비율도 좀 고려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5개로 축소하는 과정에서는 지난번에 10개에 대해서는 합의했고 노선버스 여객에 대해서는 좀 제외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거를 아예 특례업종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부 의원님들도 계셨고 아니면 특별 연장 근로 해서 60시간으로 하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례업종을 좀 더 줄이자 하는 데는 의견에 합치가 됐고 그 과정에서 5개 업종을 존치를 했고 나머지 업종을 없애는 것으로 이번에 결정을 했고요.
예.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그 사업장 비중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해서 저희 여야 의원님들끼리 상당 기간 논의를 한 과정에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이미래 의원님 아까 화면에서 음식점 네, 하시는 네. 분 얘기 들으셨죠? 예. 그 대개 음식점은 또 아침부터 경우에 따라 밤늦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말 영업 되게 그때 주말 영업할 때 사람들 쉴 때 또 음식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 뭐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 이번에 좀 그래도- 근데 특례업종에 포함은 안 됐어요. 예, 이 음식업 관련돼 가지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외식업 중앙에 이제 소속돼 있는데요. 예. 안 그래도 이 부분 갖고 이제 저랑 좀 면담 좀 하자 그래갖고 한 300명하고 저하고 이제 면담을 했는데 예. 아 이면 점심 주방장 따로 뽑고 저녁 주방장 따로 뽑으란 말이냐 이렇게 예. 갖고 이제 엄청나게 말씀들 많이 하시고 가서 몇 차례 만나서 설득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5인 미만 저기 사업장들이 좀 많고요, 대부분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나가면 뭐 호텔이나 이런 데 이제 큰 외식업 같은 경우에 이제 30인 이상 되는 데는 대형 음식점이죠. 예. 그래서 30인 같은 5인 미만은 이제 여기 해당이 안 되고 30인 미만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 돼야 이제 이게 시행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있지 그러면은 않나. 실제로 소규모 음식점들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예, 거의 대부분 이제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3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대형 음식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예. 이 구조도 저는 괜찮다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맞춰서 또 로테이션으로 교대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5인 미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세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외시켜 놓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는 그 정업원 수 따질 때 아르바이트도 같이 넣어서 하는 거 상시 이제 그 기준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방법이 있는데 예. 그 상시 이 5인 이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에 대해서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맞춰서 5인 미만이거나 이제 이럴 경우에는 해당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서 좀 예, 예. 양해를 좀 구했고요. 그다음 3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음식업이 30인 이상 되면 아주 대형 그 뭐 호텔 아니면 대형 음식점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좀 이익 구조가 좋아서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거기서는 교대제도 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해서 그렇게 좀 몇 번에 거듭거듭 설득을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진행된 겁니다. 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그냥 종사하는 분들만 따지면 아르바이트 포함해서 5사람이 넘는 곳이 꽤 있어 보이긴 한데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5인 미만 또 5인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질문을 좀 드렸던 건데요. 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희 의원님, 아까 지금 뭐 대개 30인 이상 되는 곳들은 백화점이라든가 큰 음식점 얘기했었는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 업종들이요. 휴일 근무 관련 또 제약이 있고 하다 보면은 기후일지 모르겠지만 혹시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이 나올 법한데요. 서비스의 질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노동자가 충분히 쉬고 했을 때 괜찮은 정말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 되는 서비스업이 뭐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주휴일을 하루 주라고 일주일에 하루 주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일요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요일 날 근무를 해야 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그 해당 노동자를 쉬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가능하다. 아까 임금 적용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휴일 근로 관련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러면 주휴일이 다른 날이 주휴일이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날 혹시라도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거기는 또 할증이 붙게 되는 그렇군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기계적으로 토, 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네. 영업장에서 어느 날을 휴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네. 좀 달라질 수가 있겠군요. 주말에 꼭 영업을 해야 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주말이 아닌 다른 날을 주휴일로 정해서 또는 무급휴일로 정해서 그렇게 쉬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에 보완책이 하나로서 그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 특별 연장하는 뭐 근로시간 이것을 이제 허용을 했는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 중앙에서 굉장히 강력히 요청을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예. 이제 우리가 그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은 9988에서 99%가 중소기업 기업체 수가 99%고 또 근로자 대부분 88%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열악한 예, 30인 미만. 예. 30인 미만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뿌리 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가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이렇게 봐서 이제 현장을 가보면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분들은 야 임금도 좋다 이거 임금은 뭐 최저임금 그 이상으로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데 예.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여기다가 니들이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사업하지 말라는 법이냐 기업하지 말라는 법이냐 예. 30 미만 사업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은 실업자가 돼도 좋으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해 오셔서 사실 이 부분이 빼져 있다가 엄청나게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최소한 30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라고 해서 8시간 특별 연장을 노사가 서로 합의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제 이게 끝나는 시점 가서 보면 한 4년 기간이 정도 소요되는데 그때쯤 가가지고 또 시대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경제 상황이 어떨지 좀 봐서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더 할 부분이 있으면 더 하고 아니면 이대로 그냥 정착돼서 쭉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우리가 지원할 건 지원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대안으로 일장 한시적으로 적용한 게 일몰 기간이 있는 겁니까, 김삼호 의원님과? 네, 우리 이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2021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근로시간이 이제 52시간으로 정착이 되는데요. 다만 예.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 6개월 동안 2022년 12월 말까지 8시간 노사 합의에 의해서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로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더 주는 것이기 1년 때문에. 6개월. 1년 6개월이요. 네, 1년 6개월 동안 노사 합의에 의해서 특별 연장 근로 8시간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말 이후에는 52시간이 정착이 되는 거고 이미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상황에서 정말 더 이상 그 연장이 되지 않고 52시간으로 갈 수 있는 사회가 되면은 금상첨화겠죠. 네. 한정희 의원님. 글쎄요, 저희도 이제 저희가 특별 연장 근로 시간까지를 법안에 담아서 이것을 했던 이유는 중소기업의 그런 사정들을 다 감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의 사정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중소기업 스스로도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오지 않는다, 뭐 사람을 채용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청년들이 단순히 임금이 적어서가 아니라 휴일이나 휴가 문화 또는 쾌적한 근무 조건 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내가 이 직장에서 내 삶과 이 일을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흔히 말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워라밸이 과연 가능한가를 요즘 많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그러면은 한 4년 반 정도의 시간을 더 준 것이니만큼 예. 그동안에 국회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에도 요구를 했고요. 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중소기업의 직장 문화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지원책들을 만들어 가면서 최대한 빨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중소기업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자 의원님. 이제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재개해서 그 탄력적 근로시간, 탄력 근로제 뭐 이거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탄력적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일이 많을 때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예. 법으로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보면 일주는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 뭐 이런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는 부분이고 단지 이제 계절적인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에어컨을 만든다거나 아이스크림 공장이라든가 이럴 때는 계절적으로 굉장히 바빠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평균 주 40시간은 넘지 않되 단지 어느 특정한 주에 어떤 특정한 날에 그렇게 해서 좀 초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약간 융통성을 둔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취업규칙에 의해서는 2주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다 하더라도 하루가 48시간 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면 일주가 48시간 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단 한 주 32시간 하겠지요. 예. 그러나 이제 또 노사 탄력의 범위도 제한이 있군요. 제한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그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3개월 정도 또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예. 이럴 때는 또 특정한 주가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고 특정한 날은 12시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서로가 합의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3개월 가지고는 너무 짧다. 예. 너무 짧으니까 1년을 정도 좀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거고 노동계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근로시간 단축 의미가 없지 않냐. 52시간까지 가고 예를 들어서 52시간이라 하더라도 연장 12시간까지 간다면은 뭐 또 64시간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결과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주장이 이제 맞서고 경우에 있습니다. 따라 그럴 수 예, 예, 있겠네요. 맞서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는 그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완전히 안착하는 연도에 가서 이 근로시간 탄력 관련돼 갖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건 아마 21대의 국회의원들 몫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전에 그렇지만 지금 이제 기업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기업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저성장 이런 데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 산업자원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플렉시 아워를 해야 된다라고 예. 주장을 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또 시대적인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면 또 좀 땡겨서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는 예측은 됩니다. 만약에 탄력 근로제가 도입이 가능하다면은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대상도 지금은 5인 미만은 돼 있는데 포함하자 뭐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저희가 이번에도 사실은 법안소에서 논의는 했었습니다. 예. 논의는 했었습니다만은 정부도 조금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여러 염려의 얘기들이 많아서 논의는 하고 이거는 다음으로 그러면 미루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5인 미만이 전체 한 500만이 넘는데요. 550만 정도인데 그중에 1인 사업장이나 또는 가족이 경영하는 뭐 부부가 예. 자식까지 이렇게 하는 데를 빼고 나면 실제로 한 200만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 정도 중에서도 이미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또는 하고 있는 데가 한 반 정도가 돼요. 그러면 실제 저는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큰 어떤 문제는 경우에 지금 5인 미만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사안들이 어떤 사안들입니까? 뭐 퇴직금이라든지 퇴직금. 하고 최저임금 이런 것들 몇 가지 정도 부분만 적용이 되게 되어 있고요. 대체로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근로시간,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적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당 근로시간의 한도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 보니까 연장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할증이 붙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 부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가족 경영을 하시는 분들을 빼고 나면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경영계에서 아닌 게 아니라 탄력 근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논의를 하자라고 하면 노동계는 당연히 예. 5인 미만도 논의를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김상호 의원님, 아까 그 초반에 이미자 의원께서 그 월급 또 시간급 뭐 여러 가지 또 연봉 여러 가지 유형 다른데 우리가 포괄적 임금 뭐 적용한 회사의 경우에 그 당사자들이 혹시 여기도 임금이 깎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예측하셨습니까?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포괄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예. 발표 자료에 의하면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라는 발표인데요. 예. 작년 5월, 2017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상용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체 중에서 포괄 임금제 도입하는 곳이 52.8%가 거의 50%가 넘는 곳이. 포괄임금이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근로 시간에 상관없이 예. 실제 근로 시간에 상관없이 연장, 휴일 등 그 법정 수당을 일정액으로 일정액으로. 예, 지급받는 것이니까 어떻게 꼭 보면 연봉만은 아니고 다 그러니까 그 예,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일정액을 초과 받는 근로 게. 단축으로 뭐 수당 변동이 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예. 예, 포괄 임금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이 52.8%라고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원 통계는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당한 수에 달한다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 포괄 임금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10년에 나온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인정을 했냐면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인정을 하고 아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효력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포괄임금제가 좀 남용된 그런 사례도 그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결을 보고 하면은 지금 현재 그 50%가 넘는 52.8%에 이르는 이 포괄임금제를 받고 있다는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입 사업장, 적용 근로자 이런 규모도 그 기준에 의하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괄임금제가 보편적으로 권장하는 임금 지불 방식은 아니군요. 이게.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방송업 또는 이제 영상업 같은 경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방송, 영상 제작 이 부분을 특례업종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다시 재설계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포괄임금제가 이게
법의 위임 입법의 내용을 벗어나 있습니다. 시행령의 재량 근로라고 하는 형태의 이름을 써서 실제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위임 입법의 사항을 벗어난 아주 초월적인 그런 법안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가 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노동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정책적인 과정을 거치면서는 아주 그게 극단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겠네요. 그러면은요. 그동안 여러 가지 가정 논의를 했었는데요. 후속 대책 역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연착륙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중간에 아까 일시적인 지금 1년 6개월 추가로 하는 방식도 또 여러 가지 썼는데 이 중에서 보완책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 보완책 각기 좀 세 분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먼저 김상우 의원님.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일단 대기업에서는 아마 이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것을 대비해서 뭐 근무 형태도 좀 개편하고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에 좀 대비를 해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저희가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중소기업, 특히 이제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인력난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생산이나 근무 시스템 개편 같은 여력이 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 중소기업들이 자신 사업장 여건에 맞게 자율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터 혁신 컨설팅 같은 그런 것을 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생산성 향상 이것이 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자 의원께서는요. 지금 시급한 대책. 시급한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독자적으로 완전 제품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매출액을 그만큼 감소시키고 그럴 수가 있지만은 원하청 간에 있는 회사들은 절대로 이걸 줄일 수도 없고 그게 낫기를 맞춰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청 간에 적정 임금을 일단은 좀 형성시켜 줘야 됩니다. 적정 임금을 적정 임금을 줘서 인원을 더 좀 그 고용할 수 있도록 더 늘릴 수 있도록 좀 줘야 되고. 그럼 그건 어느 부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거죠? 이게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시급한 부분이죠. 적정 임금 형성돼야지. 아니 원하청 간의 임금은 저 계약에 의해서 그 비용 그 제조원가는 딱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람부터 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용을 늘릴 만큼 또 그 고정 비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하청 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 임금을 좀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은 중소기업의 그만큼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가가 그런 데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무엇보다도 적정 임금을 갖다 빨리 좀 정착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네요. 한정희 의원님은요. 기업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저희가 제도는 지금 법안은 통과시켰습니다만 결국은 기업이 얼마나 빨리 이것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기업의 의지에 또 더불어서 정부가 어떤 방식의 지원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라고 그래서 노동자를 추가로 채용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정부가 그 일정 부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능한 빨리 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단순하게 노동시간만 줄어들고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으면 아닌 게 아니라 기업들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이제 평균으로 생산성 정도를 보면 OECD에 비해서 저희가 한 60% 잘 봐주면 한 60% 정도의 생산성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장시간 노동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생산성을 더 증대하기 위한 노력 이것은 노와 사가 결국은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가 그 과정에서 장비나 설비나 또는 아닌 게 아니라 일터 혁신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줄 것인지 또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 국회 환노위에서 이번에 근로시간 쉬운 2시간으로 단축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한 세 분께 앞으로 쉬운 2시간으로 단축됐을 때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후속 과제는 무엇일까 이런 논의를 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또 상임위를 비롯한 국회 의정 활동에서 무엇에 주력할 것인가 계획을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김삼아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네.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그 환노위 간사로서 그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그 성과를 이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법안을 통과 과정에서 물론 노사가 뭐 100% 만족은 못했겠지만 그래도 노사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왔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임금 체계 개편이라든가 또 이번에 그 논의를 하지 못하고 부치게만 넣는 탄력 근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앞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이제 바른미래당이 두 큰 정당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작과 끝에서 3당의 역할을 강조해 주셨네요. 이미자 의원. 예, 우리가 자유한국당은 이제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주창하시는 게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단체 출신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서민 또 노동자 중에도 취약계층 노동자들한테 다가가는 정책을 피자라는 말씀을 주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 시간에도 근로 빈곤층이 65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이분들에게 다가가는 정책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고용보험을 통해 가지고 실업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거고 하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 주는 그런 제도 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취약계층, 노동의 어떤 그런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지금 물론 이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자활 사업이라든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좀 다 취합해가지고 컨트롤 타워를 좀 만들어서 한국적 실업부족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사회 보장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층들을 위해서 좀 정책을 피고 그런 법안을 좀 발의하고 우리 당이 또 그렇게 나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안정 의원. 네. 그 실노동 시간 단축이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휴식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이 빨리 가능하도록 저희 두 분 정말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이제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미투 현상이 사회적으로 큰 혁명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장 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왕따, 직장 내 성희롱, 일찍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의 제정 아주 굉장히 긴급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있었던 부산 LCT에서의 건설제애들. 네. 아침에 웃으면서 나 갔다 올게 하고 나간 우리 노동자들이 다시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들 우리 환노위에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등 해서 존경하는 두 분 간사님 모시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사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요. 다른 한편으로는 세 분 간사의 서로의 뭔가 협상과 타협, 수렴 과정을 보니까 국회 전반에서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신뢰를 쌓으면서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회 방송에서 다른 의원들 보시면은 앞으로 국회 운영 과정에서 참고해야 될 중요한 모범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근로시간 단축 앞으로 우리 산업계에 또 우리 국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단초를 만든 법안 타결의 주역들과 함께했는데요.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양보와 화합, 또 정치력으로 남은 숙제들, 후속 대책과 보완책 마련에 끝까지 힘써주길 바라면서 토론 당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